시작하겠습니다. 53페이지 보시면은 53페이지에 수질오염 물질이라고 있는데요. 여기부터는 제가 이제 교재를 보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53페이지 생활하수에 의한 영향을 보시면 1번에 오염물질의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활하수에는 무기물과 염류 같은 것들도 들어있다.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뭐 무기물이나 염류보다는 뭐가 많아요? 유기물이 많고 세제가 많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읽어보시고 이제 생활하수에 무기물이나 염류가 있으면 부영양화나 적조 같은 것들을 유발할 수 있대요. 그래서 부영양화나 적조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은 인산이온이나 질산이온, 암모늄이온, 철3가짜리, 염소이온, 황산이온 이런 것들이 이제 적조나 부영양화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는 물질들 이런 물질들이 그러니까 무기물이나 염류에 해당하는 물질들이다. 그리고 경도나 부식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읽어보시고요. 유기물질이 많대요. 가정하수에는. 그럼 유기물질이 많으면은 그 유기물질이 만약에 하천으로 유입됐다고 했을 때 그 유기물질을 분해하기 위해서 미생물들이 살 거 아니에요. 호기성 미생물들이 얘네를 분해하면서 물속에 어때요? 산소를 많이 쓰겠죠? 그래서 물속에 수중의 DO를 소비를 하고요. 유기물이 많대.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울 것까지 미리 땡겨서 하면 유기물이 많대요. 그러면 그 유기물들이 많으면 그 유기물들을 누가 먹어치워요? 호기성 미생물들이 분해하잖아요. 분해하면서 물속에 산소를 쓰거든요. 근데 유기물이 아주 많대. 그럼 물속에 산소를 어때요? 아주 많이 쓰겠죠. 산소가 한정되어 있거든요. 계속 공급된다 하더라도 얘네들이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산소는 없어지면 산소가 부족한 상태가 되고 산소가 부족한 상태는 혐기성 상태에 가깝게 되고 혐기성 상태에서는 암모니아나 황화수소 같은 게 나온다고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암모니아나 황화수소 같은 것들이 나오니까 악취 같은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수중의 산소를 소비를 하고 왜 악취가 발생하냐 생뚱맞게 이러지 말고 수중의 산소를 계속해서 소비하다 보면 산소가 부족해지고 산소가 부족해지면 혐기성 상태가 되고 혐기성 상태가 되면 암모니아나 황화수소 같은 악취를 유발하는 물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천이 부패하고 냄새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합성세제 같은 경우에는 물에 막 거품들이 많다고 해볼게요. 거품이 많으면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는 게 물이라고 하는 거는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를 DO 할 때 할 텐데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를 디졸브드 옥시전이라고 해서 DO라고 하고요. 물 위에는 이제 O2라고 하는 자유산소들이 있잖아요. 공기 중에. 그러면 공기 중에 이 물들은 지금 우리는 물을 공부를 하는 거니까 이 물에는 녹을 수 있는 산소의 양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체가 산소가 그리고 아주 잘 녹는 기체가 아니거든요. 난용성 기체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녹긴 녹지만 어려운 난자를 써가지고 녹긴 녹지만 그렇게 잘 녹는 기체는 아니거든요. 암모니아 가스는 물 휘 뿌리면 물에 슉 녹는 가스예요. 근데 산소나 이산화탄소나 일산화탄소 뭐 이런 것들은 약간 난용성 기체에 해당이 되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물속에 녹을 수 있는 산소의 양이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DO 할 때 다시 할 테지만 보통 0도씨다 그러면 한 14.16 ppm 정도 물속에 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한 10도씨다 그러면 약 11ppm, 10.92 ppm 안 쓰셔도 되고 20도씨에서는 한 9.17, 뭐 8.84라고도 하는데 약 9ppm 정도가 녹을 수 있어요. 약 9ppm. 이거는 정확한 수치로 외우실 필요가 없고 지금 제가 이거 쓰는 이유는 물이 차가우면 차가울수록 이 물 속에 녹을 수 있는 산소의 양이 많아지거든요. 많아져요.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물 속에 예를 들어서 이게 약 0도씨였대요. 그럼 물 속에 14ppm 정도의 산소가 녹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그 물의 상태에 따라서 14ppm이 가득 차 있으면 포화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덜 차 있으면 불포화 상태라고 하는 거고 막 억지로 막 꽉꽉꽉꽉 녹여가지고 15, 16, 17 이렇게 녹여놨어요. 그럼 과포화 상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보통 자연 상태에서는 억지로 꽉꽉꽉꽉 눌러놓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물속에 유기물이 있다 그러면 이 유기물들을 호기성 미생물들이 산화분해하면서 자꾸 산소를 소비를 해요. 처음에 14가 있다 하더라도 13, 12, 11, 19, 8 이렇게 점점 떨어진단 말이에요. 여기는 14ppm 녹을 수 있는 물에 자꾸 얘가 떨어지면 안 되는데 계속 14를 맞춰줘야 되는데 하고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물속으로 녹아 들어가요. 이거를 제폭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폭이. 이거를 물속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물속으로 녹아 들어가는 걸 제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제폭이가 된 만큼 오염된 상태에서는
물속에 있는 유기물을 산화분해하느라고 물속에 산소를 소비를 하죠. 얘는 어떻게 보면 물 입장으로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산소가 공급되는 거라고 하면 산소는 소비가 되는데 이 산소가 소비되는 걸 엄밀하게 말하면 탈산소라고 해야 되는데 기체가 없어진다라고 해서 탈기라고도 해요. 탈기. 근데 이렇게 탈산소 될 때 미생물에 의해서 소비가 되면서 탈산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억지로 막 물이 산소를 좋아하지도 않는데 산소를 억지로 막 넣었어. 그러면 거품이 뽀뽀 올라오면서 다시 산소가 그대로 나오는 거. 이런 것들도 탈산소, 탈기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연계에서는 이렇게 공급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요. 근데 물이 만약에 차갑다 그러면 소비되는 양보다 공급되는 양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거고 물이 만약에 뭐 뜨뜻하다 그러면 공급되는 양에 비해서 소비되는 양이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거고 물이 지저분하다, 물이 지저분하대. 그 얘기는 유기물이 많다. 그럼 유기물이 많으면 물속에 있는 유기물을 산화분해하느라고 산소를 소비하는 양이 많아지는 거죠. 또 소비하는 양이 많아지면 또 그걸 공급하겠다고 공급하는 양이 많아지고 이래서 제포기와 탈기는 동시에 일어나는 거고 이 제포기와 탈기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물속의 산소가 늘어날 수도 산소가 적어들 수도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들은 산소 이전을 방해한다라는 것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물속으로 녹아 들어가는